그렇죠.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무엇을 할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 지역에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한때 우리 세계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피에르 쌍소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의미심장한 구절 하나가 딱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 바쁘게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들, 언젠가는 당신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것 같지만 결국은 바쁘게 살다 죽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느리게 한번 템포를 죽여서 살아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사실 느림이라는 거 있죠. 삶을 살면서 느림의 순간이 딱 보이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버님, 어머님, 우리 시니어 TV 애청자 여러분들의 연령대에 딱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한 50주, 인생 후반기에 딱 접어들면요, 그 전까지는 속도에 밀려가지고 막 살잖아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딱 시간이 멈추고 느림의 그런 어떤 힐링의 공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인데 KTX 타고 막 질주하면서 빨리 보고 싶잖아요. 아닙니다. 가끔씩은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저처럼 완행열차, 옛날에 느릿느릿 굴러갔던 그런 열차가 그리울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행은요, 이 열차, 그 완행을 타고 가다 보면 만나는 역들이 있었어요. 그 역들이 뭡니까? 간이역.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간이역 중에 희한하게 재미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골라서 콕 찍어드리는 간이역 투어 코스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지하철 여행이지 벌써 시은은 싫어하시죠? 59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하철 타고 가는 우리 오늘 간이역 투어 코스로 여러분들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간이역 말고요, 간이역을 닮았는데 진짜 역 중에 변신, 트랜스포밍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까워요. 서울역 중에 어마어마한 경성역이 탈바꿈을 해 있다는 거, 여기를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간이역들 두 군데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간이역 중에 양평에 가면 구둔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인근에 있습니다. 남양주로 딱 넘어가시고요, 능내역이란 곳, 요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오늘 찍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인증샷 포인트가 되고 느리네, 어떤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들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거니까 지금부터 시청 채널 딱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는요, 멀리 안 갑니다. 우리 항상 가까운 곳들 가죠. 어떻게?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그래서 어딜 가느냐? 서울역을 찍을 겁니다. 서울역 옛날 이름은 아버님, 어머님 다 아시잖아요. 경성역이었다. 야, 이게 사실은 일제시대 때 25년이죠. 1925년도에 리뉴얼을 해서 확장 개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100년을 넘어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역으로 불리는 서울역인데, 지금은 왜 KTX 역사가 새로 생기면서 옛날 역사 쪽 있죠. 그쪽은 거의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거기가 놀랍게도 천지개벽을 하고 어떻게 바뀌어있냐? 경성역 284, 문화역 284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코스로, 간이역은 아니지만, 간이역 의미는 다 아시잖아요. 간이역은 아니지만 역장님도 안 계시고 가끔은 열차가 쉬어가는 곳처럼 변신해 있는 문화역 284부터 탐방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느냐?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가죠. 서울역 내리시고요. 1호선, 4호선 공동역이죠. 그래서 내리신 다음에 어디로 나가냐면요,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1번 출구로 나가시면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요즘에 그 서울역 광장에 종교단체가 모여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살짝 넘어가시면 바로 옛날 역사 있죠. 그 우리 옛날에 아버님, 어머니 기억나시잖아요. 그 왜 명절 때마다 거기 줄 서가지고 막 서울 광장에 줄 서서 막 기다려서 티켓팅 했던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 광장에 그 바로 앞쪽에 있던 그 경성역, 그 서울역으로 갑니다. 야, 대단하죠. 일단은 유래를 아셔야 됩니다. 유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유래가 되느냐를 보기 전에 일단은 이 투어법이 있어요. 그 여기는 그냥 가셔서 구경하시면 되게 좀 낯섭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투어 코스를 아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역 284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홈페이지가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공간 투어라는 그 딱 바가 있어요. 거기를 딱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이 시간대별로 딱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차들이 있는데 회차와 함께 남은 투어 인원수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회차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11시에 한 번, 12시 반에 한 번, 그리고 2시 때 한 번, 3시 반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외에 홈페이지 보다 보면 요 회차 옆으로 남은 매수 있죠. 남은 사람 수, 인원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인원에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대 딱 정해가지고 찍어 놓으시면 거기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어느 시간대 맞춰서 오시라 이러고 확인 전화까지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서울역 1번 출구 나가신 다음에 경성역 있죠. 문화역 284로 가시면 되는 거죠. 옛날 역사예요. 찾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 역사 모양 다 기억하시잖아요. 거기로 가시면 돼요. 1번 출구에서 뭐 1분? 그거밖에 안 걸려요. 바로 앞이다. 코앞이다. 종교단체 노래하는 이 파라솔 지나면 바로 있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외관은 옛날 그대로예요. 근데 안쪽은 완전 천지 개벽을 해서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근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공간들을 그대로 두지 않죠. 서울시에서. 그래서 투어 코스가 있고요. 역을 투어하는, 옛날 역을 투어하는 코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사를 전시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도 열리고 있는데, 이게 매번 계절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분기마다 바뀌는데, 이게 8월 말까지 했던 공연은 리사운드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단이 됐어요. 이제 9월부터는 다른 전시로 넘어가면서 다른 전시들이 다시금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경성역 안에서, 서울역 안에서, 문화역 안에서. 근데 지금은 요 리사운드는 없고요. 그때 리사운드 때 굉장히 유명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역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파도가, 그 거대한 스크린에서 파도가 부악 쏟아지는 거. 근데 파도가 아니죠. 이거는 화면이었죠. 그죠? 그래픽으로 부악 쏟아지는 화면이 있던 그 리사운드라는 공연은 지금 이제 끝났다. 전시는 끝났다고 보시고요. 안쪽으로 가시면 투어를 즐기면서 전시와 함께 이 공간을 관람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역사 투어. 우리 서울역 문화역 284를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그 해설사분들하고 같이 돌아보는데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공간들이 어디냐면 안쪽 들어가기 전에 바깥쪽을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바깥쪽,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쪽에 인증샷 포인트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전문 아닙니까? 찍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역사 바로 앞에 동판이 거대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테이블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동판 있죠. 동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국철도 100년을 기념해서 동판을 그 앞에다가 빵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 1899년도부터 스타트를 했죠. 이게 예전에 우리 한번 왔잖아요. 그때 왜 차이나타운 투어하고 막 이럴 때 인천에 있는 우리 계양역 투어할 때 지하철 여행지가 자주 찍은 곳이죠. 그때 당시에 인천역 앞에 그리고 왜 철도 조형물 있잖아요. 그때 스타트하게 된 게 그때 인천역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 철도가 생겼는데 그때 연도가 1899년도잖아요. 그래서 1899년도부터 해가지고 1999년도까지 이어지는 그 100년, 한국철도 100년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판을 안에다가 깔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99년도까지 가고 25년도 있죠. 일제가 경성역으로 확장해서 재오픈을 했는데 그게 지금에 있는 서울역 문화역 284 공간이 된 거죠. 지금 이 284 공간도 아쉽게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전시관을 쓰고 이렇게 투어 코스로 쓰는데 이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쪽에 여기서 탔던 열차들이 새마을호 KTX인데 옆쪽으로 다 옮겨가 있죠. 새 역사로. 그리고 지금은
부역사로 이렇게 역사를 지키면서 남아있습니다.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끝까지 남아서 우리의 이 투어 코스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 동판 보고 역사 뒤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서울역, 문화역 뒤쪽으로 딱 넘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영화 말모이란 게 있었잖아요. 한글에 대한 거. 말모이 소재로 알려졌던 게 어떤 거냐면 조선어학회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의 그 발단이 됐던 게 그 말모이 원고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 창고가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투어를 하면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거냐면 바깥쪽에 지금 역사 안으로 아직 안 들어갔어요. 바깥쪽에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 우리가 사실은 뭐 독립운동가면은 뭐 안중근 의사 정도만 떠올리잖아요. 아니다 이거죠. 윤몽길 안중근 말고요. 또 한 분의 의사가 있습니다. 강우규 의사라는 분. 이분이 독립운동가신데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느냐? 고령이셨어요. 우리 액티브 시니어 정도의 나이였어. 60대셨는데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에서 이 3대 조선 총독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말고요. 그 유명한 사이토 마코토라는 분. 이분에게 술탄을 팍 투척을 했던 그 멋진 독립운동가분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바깥쪽에 딱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 투어는 이 정도로 끝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무조건 더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되는 거. 그 문화역 284 공간, 옛날 경성역 공간을 딱 역사를 바라보면 그 위쪽에 뭐가 있냐면 시계가 하나 딱 걸려있어요. 이 시계 있죠? 이 시계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분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행 전문 기자 중에는 이 백년사, 그러니까 이 경성역 관계 한 그 백년사 중에 이 시계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계는 25년부터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시계가 없어졌던 시기가 딱 3년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6.25 동란 때 있죠. 그때 이 시계가 유일하게 없어진 3년입니다. 미싱 시즌이죠. 그때 왜 미싱이 됐느냐? 이게 동란이 되면서 이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역부터 파괴를 하잖아요.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역사 직원들 있죠. 와, 대단했습니다. 이 시계만큼은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워낙 의미가 있던 시계니까. 그 유일한 근대 상징 아닙니까? 철도와 바로 시계 아닙니까? 시계 문화가 돌아가고 철도, 산업화 시대의 상징인 철도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계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 시계를 짊어지고 피난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서울 수복대 있죠. 서울을 다시 탈환했을 때 그때 이 시계를 가져와가지고 비로소 이 시계를 다시 거는 거죠. 그 3년의 공백기 동안의 피난을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갔다 왔던 이 역사, 100년의 역사를 담은 그 시계 되겠죠. 대단하죠. 이 시계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우리가 밑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작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시계 크기가 놀라지 마세요. 이 지름이 162cm입니다. 당연히 혼자 못 짊어지고 왔죠. 그래서 분해를 해가지고 짊어지고 왔다는 거. 이게 6.25 동란의 역사와 함께한 어떤 아픔의 상징이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투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계는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양쪽으로 두 개가 다 걸려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시계 이름이 그 당시에 불렸던 게 굉장히 세 글자인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도 파발마라는 거. 파발마 아시나요? 조선시대 때 왜 소식 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던 말을 파발마라 불렀잖아요. 그 말의 이름을 그대로 시계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계를 보고 우리가 약속 시간을 맞춰가지고 막 달려가고 했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다. 파발마라 불리는 시계구나. 100년의 역사를 함께했던 시계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서 또 안으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깥쪽에서만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자, 근데 꼭 아셔야 될 거 두 가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서울역, 경성역에 얽힌 미스테리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알고 가셔야지 재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를 지금 서울역에 업그레이드판을 우리가 아까 문화역 284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284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284가 뭘까요?
번지? 아이고, 번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사적의 이름, 숫자입니다. 사적에 붙이는 숫자가 있었어요. 지금 사적에 숫자 붙이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적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죠, 우리가. 이런 거 문화재, 뭐 이런 말도 잘 쓰지 않죠. 그리고 이 국가유적, 뭐 이런 말 써요. 국가유산 이런 말. 그래서 지금 다 바뀌었다. 사적에 번호도 붙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또 이게 284란 번호가 붙은 어떤 사적의 존재로 남아있는 게 이 역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소지가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지금의 서울역 옛날 역사 있죠. 이쪽은 중구 봉래동입니다. 중구에 속하죠. 그리고 KTX 신역사, 아버님 어머님들 지금 KTX 타러 가시면 그 들어가는 신역사 있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그 신역사 쪽은 놀랍게도 이게 용산구 한강대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걸음 사이인데 진짜 몇 걸음 사이로 야 중구하고 용산구로 구가 바뀌는 동네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는 현지에서 아까 우리 공간 투어를 하시면 문화해설사 분께서 열심히 또 설명을 해줍니다.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알고 가시면 더 재밌다는 거 아는 척하면 되죠. 해설사분한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이거 알고 본격적으로 내부 투어 하겠습니다. 자, 출발지는 내부로 딱 서울역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왼쪽 편에 매표소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 해설사분하고 조인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쭉 투어를 하면서 이 공간들 옛날 서울역 역사의 흔적들을 탐험하게 되는 거죠.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아버님, 어머님 중에 야 이거 내가 귀가 잘 안 들려. 해설사분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런 분들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녹음기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집음해가지고 주는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집음기 요 마이크 시설을 줍니다. 그래서 목에다 딱 걸고 이어폰을 귀에 딱 꽂고 해설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투어를 딱 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 투어를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도 그 팀이 괜찮습니다. 편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투어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들어가는 공간이 어디냐? 놀랍게도 여기가 대합실인데 어디부터 오냐면 우리 서민들 있죠. 우리 같이 아버님 어머님 중에 귀하신 분들도 많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 평민들 있죠. 저처럼 이런 분들이 들어갔던 대합실 3등석 대합실부터 투어를 합니다. 3등석 대합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해설사 분께서 옛날의 흔적들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패드 있죠. 패드. 요렇게 패드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이 화면을 패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진을 옛날 사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투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와닿아요. 이걸 어디서 하냐면 아버님, 어머님들 그 해외 나가실 때 이탈리아 로마 이 옛날의 유적지를 탐험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설사분들 있죠. 현지에 나오는 그 가이드 분께서 패드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옛날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되거든.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드로 보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등석 대합실 옛날에 서민분들이 줄 서서 갔던 그럼 당연히 3등석 말고 2등석, 1등석 VIP도 있겠죠. 기빈들. 요건 좀 이따가 보게 되고요. 3등석부터 봅니다. 그래서 3등하면은 여기에 예전 기차표를 패드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기차표에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재밌는 게 침대칸이 있어요. 침대칸. 요즘에는 침대칸 있는 열차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아버님, 어머님 우리 세대에 침대칸이 그냥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탔던 열차가 뭡니까? 비둘기호 아닙니까? 이거 타고 천천히 완행으로 가면서 느림의 의미를 되새기며 피에르 그분만 했던 게 아니야. 우리도 그 느림의 미학을 떠올리면서 완행을 탔던 그런 거를 추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느린 열차였던 비둘기호 다음에 64년부터 2000년까지 운행을 했던 게 비둘기호고요. 그 이후에 통일호로 그 이름도 추억 아닙니까? 통일호. 통일호 탔고요. 그 다음에 통일호 다음에 KTX가 등장하시면서 완전히 올킬 시켰죠. 그래요. 이 분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셨죠. 저는 비둘기부터 통일까지 다 타고 다닌 세대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강 PD는 KTX 세대죠. 몰라요. 저 어린 분들은 잘 몰라요. 자, 그런 거. 자, 그다음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대합실 쪽으로. 그러면 딱 3등석 대합실이 쫙 펼쳐지죠. 공연을 할 때는요. 여기서 이제 공연을 같이 기획하고 진행할 때는 3등석 대합실 전체를 통으로 전시관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투어하실 때는 3등석 대합실 설명을 듣고 전시할 때는 3등석 대합실 속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굉장히 약간 멀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3등석 그 옛날에 돗대기 시장 같은 분위기 있죠. 그 열차의 좌석들도 이렇게 막 놓아져 있었어요. 그 왜 예배당 좌석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반대쪽 편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경성역에 서울역 문화역 284의 서측 복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측 복도. 서쪽이죠. 서측 복도 쪽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그 3등석 대합실에서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바로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으로 내려간 다음에 뭘 합니까? 열차 타고 고향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라인이 서측 복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또 하나 있죠. 그냥 혼자 가면 이거 몰라. 근데 이렇게 제 설명을 딱 듣고요. 지하철 여행 애청자분들은 알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해설사 투어를 하면 설명해 줍니다. 당연히. 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거 놀라운데 전쟁 상흔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측복도 바로 벽면이 바로 그건데 여기에 벽 중에 유일하게 유리로 덮여 있는 공간이 딱 있어요. 거기에 유리 안쪽으로 딱 투명한 유리 안쪽으로 딱 보면 그 희한하게도 벽에 이상하게 그 납덩이 같은 게 한 너댓 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총탄 자국. 6.25 대란 때 있죠. 6.25 동란 때 북한군이 쏘았던 총탄 자국, 아군이 쏘았을 수도 있어요. 총탄 자국이 벽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 이게 전쟁 사근의 벽이라 그래서 여기에 유리로 딱 보관을 하면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끔 이 벽면을 보존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3등석 보고 투어를 하다 보면 이제 나와서 원래 그 계단 내려와서 일반 3등석 손님들이 옛날에 탔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지금도 열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거기를 KTX가 원래 이제 그 옆에 역사에서 KTX 타니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확률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를 옛날 열차처럼 생각하고 볼 수 있는 KTX가 지나는 그게 투어 횟수를 하면 10회당 한 번 정도 본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 어머님께서 우리 지하철 여행인지 프로그램을 보고 신익수 네 추천대로 이 투어를 했는데 해설사분이 설명을 할 때 KTX가 지나가는 장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로또 사시면 돼요. 복권 사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그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보는 게 굉장히 행운이래요. 아버님, 어머님들 기억하시고 만약에 열차 지나가는 거 맞다! 이러면 나오시는 길에 복권까지 사시면 어마어마하겠죠. 역사도 알고 돈도 네, 짭짤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이 1등석, 2등석 대합실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면 VIP 대합실까지 보게 됩니다. 차례차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1, 2등 대합실부터 보면 1, 2등 왜 예전에 좌석에 1, 2등 칸의 티켓은요 1, 2등 대합실을 이용하게끔 돼 있었어요. 일반 표는 3등석 이용하고 자 1, 2등석은 약간 고급화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깜짝 놀라는데 벽면도 약간 고급화 3등석 대합실하고는 다르겠죠. 그 다음에 천등 그 다음에 왜 전등 같은 거 있죠. 등들 그런 것들도 다 고급화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안쪽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스토리가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거 있죠. 1, 2등 대합실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 한 분께서 이거를 타고 1, 2등석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을 지나서 이거 지금 상상할 수 없죠. 중국 넘어 독일까지 갔던 역사의 주인공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버님 어머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바로 손기정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이분이 당시에 2등석을 타고
경성에서 독일까지 갔던 유일한 기록이 대한민국인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시절이죠. 경성역 시절에는 북한을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싸우기 직전이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20년도 30년대 때는 그냥 열차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통일을 부르짖으면 유라시아 열차를 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어져서 갔다. 이 시절이 오히려 좋았을 수가 있었죠. 역사에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송기정 표. 그래서 패드로 해설사분께서 송기정 씨, 그 당시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리 송기정님의 티켓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티켓이 진짜 정말 희한한데 특이한 게 자세히 보면 그 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기정 이름 당연히 나와 있고요. 이등석 표인데 그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쿄부터 베를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쿄부터 베를린까지 가는 이등석 티켓이야. 그러니까 그 한 장 표 안에 도쿄에서 배 타고 한국 와가지고 경성역에서 기차 타고 베를린까지 넘어가는 모든 게 다 되는 티켓이었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귀한 티켓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니까 모든 출발지의 중심은 도쿄죠. 그래서 동경으로 돼 있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일본에서 배편 타고 와가지고 우리 송기정님께서 베를린까지 철도표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북한 지나서 가는 기간이 그때 당시에 16박 17일 열차를 타고 16박 17일을 이거는 지금 왜 우리 그 시베리아 종단 열차 있잖아요. 그 기간하고 맞먹어요. 보름 이상. 16박 17일 가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애국심 한국 대한민국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이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아주 편하게 있다가 이게 마라톤 뛰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다. 대단했다. 그래서 금메달은 정말 값진 것이었고 당시에 사진 또 보여줍니다. 금메달의 시상식 장면 사진을 보여주는데 동메달 딴 분이 함께 나옵니다. 동메달 딴 분이 되게 재밌어요. 남승룡이란 사람인데 이분께서 우리가 동메달리스트는 기억을 잘 못하죠. 우리 금메달리스트 송기정님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남승룡님 이분의 사진을 보면 송기정님은 그 왜 월계수가 들어있는 화분을 딱 받고 일장기를 싹 가립니다. 그 화분으로 되게 교묘하게 가렸죠. 근데 남승용 씨는 그 월계수는 금메달리스트한테만 주는 거야. 자기 가릴 게 없잖아. 그래서 보면 사진의 바지가 고무줄로 된 추리닝인데 그걸 배꼽까지 바짝 당겨 올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촌스럽게 찍었는데 그게 말이죠. 그게 이게 일장기를 가려고 당시에 자기가 끌어올렸다. 이런 회고록이 적혀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의 그 국민들 투혼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 대한민국인이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주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막 피가 끓네요 지금. 열차 투어를 해야죠. 자, 피가 끓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시면, 희한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 2등 대합실 옆쪽으로 부인 대합실이라는 게 있어요. 부인 대합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죠. 아직도 그 시절에는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말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인들이죠. 여성들은 따로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 2등석 손님 중에 와이프분들 있죠. 대합실에서 함께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역사는 역사니까. 그래서 부인 대합실에서 기다리셨다. 당시에 또 있죠. 손기정님만큼 유명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역사의 주인공. 유럽을 찍고 전 세계 일주를 했던 최초의 또 대한민국인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놀라지 마세요. 나혜석이란 여성분. 신랑과 함께 부인 대합실을 이용해서 유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유럽으로 간 이후에 미국까지 넘어가서 쭉 도는데 이게 1년 8개월 23일간 세계 일주를 했고 미국, 유럽을 돌아서 왔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요. 돌아오셨을 때, 출발하실 때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있죠. 붙어가지고 열띤 취재를 벌였던 그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흔적이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해설사문의 아까 패드 사진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 투어하면서 설명을 듣는데 와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새록새록 옛날 생각들도 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가 드디어 가죠. 와 우리가 1, 2등석도 아니야.
드디어 우리의 하이라이트 존이 있어. 귀빈 대합실이죠. 요거 VIP 대합실로 불렸던 곳. 그래서 옆쪽 1, 2등석 대합실 바로 옆쪽이 귀빈 대합실이에요. 여기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분위기부터 달라요. 그 외에 우리 영화제 같은 거 하면은 글로벌 국제 영화제 때 뭐 밟고 갑니까? 레드카펫 밟고 가잖아요. 여기는 귀빈 대합실 앞쪽만 유일하게 레드카펫을 쫙 깔아요. 그리고 출입구 있죠. 출입구도 우리가 경성역에서 드나드는 그 일반 문 있죠. 요거 말고 VIP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딱 들어오면 레드카펫 쫙! 그 다음에 바로 귀빈 대합실로 입성!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귀빈 대합실 안쪽은 뭐 당연히 럭셔리, 초럭셔리 당시에 그런 포인트들로 다 구성을 하고 디자인을 했는데 유일하게 여기에 SNS 포인트가 또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이건 또 신익수밖에 모르죠. 해설사분께 설명을 드렸죠. 요거 어디냐면 요 귀빈 대합실 안쪽에 가면 난로가 하나 있어요. 벽난로인데 이게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재건을 해서 지금 경성역 안을 꾸며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역사의 흔적들이 있지만 근데 유일하게 그대로 예전에 재질 그대로 남겨놓은 구간이 바로 귀빈 대합실의 그 벽면 벽난로. 야, 이게 대리석 재질 그대로가 옛날부터 있던 거야. 근데 지금 이 대리석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대로 지금 뭐 별로 금 갖는 적도 없어.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연통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정말 땔감 넣고 이 연통에서 난로를 뗐다고 하든 그 역사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만 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에 귀빈 대합실에서 어떤 열차를 이용했을까요? 그냥 뭐 시시하게 비둘기호 완행 이런 거 안 탔겠죠. 자, 이분들이 타셨던 특급 열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재밌죠. 특급 열차 이름이 아카츠키요. 일본 이름이죠. 일제강점기. 어쩔 수가 없다. 일본 이름이지만 이게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카츠키라는 의미는 여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명. 해가 밝아올 때다. 밝음이 밝아올 때다. 이런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어차피 중심이었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일제강점기니까. 일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새벽 6시 정도 되면 배편으로 부산역에 도착한대요. 도착해서 서울역까지 다 그 여명이 밝을 때쯤 서울역까지 열차를 타고 올라온다. 이래가지고 아카츠키호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명효였다. 여기에 진짜 정말 아픈 역사의 그 사실 팩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있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잠깐 일본 투어 코스로 제가 찍어드린 거 5만 원, 10만 원에 일본 왕복할 수 있는 배편이 있었다. 그게 부산항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편으로 일본으로 가셨던 덕혜옹주죠. 덕혜옹주가 이 열차를 타고 13살 때 아이고 경성역을 출발해서 부산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배편으로 일본으로 넘어갔던 거죠. 안타까운 역사의 어떤 흔적들, 팩트도 하나 남아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층 투어는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2층으로 올라가죠. 2층 투어가 남아있습니다. 2층에도 진짜 정말 재밌는 역사 하나가 남아있어요. 2층이 왜? 2층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대한민국 최초의 양식당 그릴이 있습니다. 이거 또 양식당 그릴하면 아버님 어머님들 또 입맛 다시죠. 저도 예전에 진짜 정말 서울역 갈 때마다 돈가스 먹고 했던 데가 여기거든요. 서울역 양식당 그릴. 이게 이 원래 옛날 경성역 2층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옮겨갔냐면 아버님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 왜 옆쪽에 KTX 역사가 새로 지금 지어졌는데 거기 4층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4층에 제가 자주 갔거든요. 돈가스 먹으러. 스프도 얼마나 맛있어요. 옛날식으로. 근데 거기도 결국은 코로나 폭격. 팬데믹 때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폭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폐점을 했죠. 서울역 역사, 그릴의 역사는 사라졌다. 그 다음에 2층의 그릴 옆쪽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복원 전시실로 한 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떤 거냐면 지금 가면은 유리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옛날의 그 흔적들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복원할 때 당시에 이 공간이 지금 복원 전시실이 있는 곳이 옛날 경성역의 남자 화장실
그리고 이발소가 있었어요. 그 공간들을 다 지금 전시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흔적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남자 화장실 있고 이발소 있고 있는데 그 옆쪽에 당시에 아까 그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릴로 가는 음식들을 배달을 하는 그때 당시에 조리실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부터 그 2층까지 올라오는 음식 전용 엘리베이터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봐주시고 음식 나르던 덤 엘리베이터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하고 구경하고 나오시면 완벽한 어떤 문화역 284 투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짜 역을 안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진짜 정말 간이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간이역 투어가 되는 거죠. 간이역은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죠. 역 중에 역장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그냥 기차들이 가다가 잠깐 정차하는 역들 있죠. 이런 거를 간이역이라 부릅니다. 플랫폼만 남아있는 그런 역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되게 뭐 고즈넉하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옛날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는 있고요. 그 안쪽에 리뉴얼이 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역에서 우리 그 철도공사에서 이런 역사들 간이역을 딱 잡아가지고 이쁘장하게 고칠 만한 것들을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두 번째로 갈 양평의 구둔역입니다. 구둔역. 어떻게 가느냐? 이지하게 쉽게 가겠죠. 당연히 경의중앙선 타시고 용문역에 하차를 하십시오. 용문역.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배차 간격이 항상 여기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세요. 택시 타시고 가시면은 10분 내에 도착하시고요.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하니까 여기서 그냥 용문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가는 걸로 하자. 구둔역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고 아니면은 청량리 쪽에서 중앙선을 탑니다. 그래서 일신역, 옛날 구둔역 일신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차한 다음에 편하게 도보로 1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알아두시고 이지하게 쉽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문역 지명유래. 용문은 용문사찰. 용문사 할 때도 제가 몇 번 했죠. 그래서 명산이 있습니다. 용문산이라고 1157m짜리 이 명산에서 유래를 했고요. 다른 이름으로 동국 여지승남에 신동국 여지승남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썼던 게 미지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지산. 그래서 미지산하고 용문하고 뭔 관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 미지 있죠. 이 미지는 순 우리말 중에 미르라는 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르가 용이거든요. 그래서 용문이다 이렇게 딱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용문사 사찰 제가 잠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용문사 사찰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 곳들이 용문사 사찰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근데 용문사, 이 남양주 인근에 있는 이 용문사만큼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 그거로 돼 있어요. 이게 용의 머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구둔역을 갈 수가 있는 용문사구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둔역으로 가신 다음에 요즘에 여기가 MZ들의 데이트 명소입니다. 구둔역. 그래서 역사도 간이역 쪽에 비교적 이쁘게 돼 있고요. 철길 주변의 경치도 짱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방송 나가는 9월부터 있죠. 슬슬 이제 골든타임 오죠. 시원하면서 이맘때 찾아가기 좋다. 그래서 얼마나 좀 고즈넉하고 이쁘면 영화 촬영 명소예요. 그래서 건축학 개론 있죠. 그 다음에 가수 아이유 씨 화보 촬영.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들 쓰는 역이 구둔역이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0년의 역사지어서 역무를 마무리했고요. 2012년도에 폐역이 됩니다. 아쉽게 문을 닫고요. 지금은 안쪽에 원래는 뭐 다양하게 뭐 사진들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썼는데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2025년도 8월까지. 그래서 아쉽게 바깥쪽 모양밖에 못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가 있죠. 대신에 간이역 말고요. 옆쪽으로 오시면 구둔역 주변에 희한한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너스로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석불역이라는 게 있어요. 석불역. 요거는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파란 색깔 간이역 역사. 그리고 석불역이란 거 마크 있죠. 이름은 노랑 색깔로 파랑과 노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장 컬러풀한 간이역으로 유명한 곳 석불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시면 성당인데 용문성당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용문성당. 이거는 뭐냐면
황금 지붕으로 유명한 성당. 대단하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고 나오시면 야, 구둔역도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3로 갈 곳은 어디냐면 남양주시에 있는 능내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능내역. 경의중앙선 팔당역으로 나오시면 167번 버스로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7번 버스 타고 능내역 쪽으로 가면 금방이다는 거. 그 다음에 역명이 재밌죠. 능내. 이게 무언가 궁금하죠. 그 능자가 벌써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능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능 안에 있는 곳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누군가 능이겠구나. 왕능이냐? 이렇게 의심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일대 남양주 하면은 사실은 정약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쉽게도 아닙니다. 여기는 누구의 역일까? 1453년 개유정난 때입니다. 이때 수양대군 세조죠, 세조. 세조를 도와가지고 1등 공신의 반열에 오르고요. 그 다음에 서원부원군으로까지 봉해진 한확이란 분이 계세요. 이 한확의 능이 근처에 있는 데서 유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명만 놓고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세조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능내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역사는 능내역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둔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 라인이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2008년도에 폐역 아쉽게 문을 닫고요. 폐선됐고 지금은 이제 건물하고 철로 몇 군데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붐비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둔역은 약간 고즈넉하고요. 능내역은 굉장히 붐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 맞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내역을 끼고 자전거 도로가 선로를 따라서 쫙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풍경에 자전거 도로를 가면서 간역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무이한 거. 그래서 굉장히 자전거족들이 많이 갑니다. 라이더들이. 그래서 붐빈 나는 거. 그리고 56년도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의 역 건물은 67년도에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폐역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다. 그래서 능력 포인트 제가 몇 군데 찍어드릴게요. 바로 앞쪽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9월에 골든 타임이다. 진감 좋죠. 자전거 타고 쫙 간 김에 한 바퀴 쫙 돌고 그다음 능력 보고 사진 한 장 찍고 딱 나오면 어마어마한 이 또 건강한 투어 코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내가 못 가져갔다 신기자 이런 분들은요. 여기 희한한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 능력 바로 앞에 있는데 버스야. 버스 모양인데 여기가 자전거 대여소고요. 자전거 수리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전거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고장났다. 타고 왔는데 고장났다. 바람이 좀 빠졌다. 이런 분들은 자전거 바람도 넣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희한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전거 투어를 하는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공중전화 박스 안에 도장을 쾅 찍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가신 김에 자전거 인증 딱 받고 그다음에 자전거 투어 쭉 진행하면서 능력도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능력 대합실 안쪽 요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대합실 안쪽에는 옛날 사진들 있죠. 그다음에 옛날 사진들, 흑백 사진들 남아있고 가운데에는 옛날 난로. 옛날 추웠잖아요. 그때 난로가 중앙에 딱 놓여가지고 뗍니다. 땔감을 넣고 떼었던 난로도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죠. 거의 감성을 자극하는 7080의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합실 바깥쪽으로 나오시면 진짜 정말 놀라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또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우체통이 하나 있습니다. 우체통이 하나 있는데, 그 왜 빨강 색깔 있고 녹색에 있는 거. 이게 보통 철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근데 여기는 유일무이하게 나무로 된,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으면, 나무로 된 우체통이 아직도,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벤치들도 다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앉아가지고, 나무 우체통과 함께 인사 찍고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를 되면서 철길은 일부만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모두 좀 걷어냈고요. 그 다음에 라이더들이 제가 자주 온다 그랬죠. 여기에 맛집 하나 딱 찍어드리고 끝내게요. 맛집 추억의 땡땡땡 요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누구한테나 물어보면 알아요. 다 역 앞에 있는 집이란 뜻이죠. 추억의 땡땡땡 김치전 유명합니다. 김치전 하고요. 그다음에 요 비빔국수 있거든요. 요거 쫄깃쫄깃한 게 탱글탱글하고 요 콧등을 탁탁 칠 수 있을 정도의 콧등치기 국수 같은 쫄깃함이 있는 요 비빔국수. 그다음에 여기 콩국수도 유명합니다. 검은 콩. 저도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자꾸 염색하고 다니는데 요 검은 콩국수를 한 그릇 먹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투어를 하고 오면 완벽하게 또 능내역까지 간이역 투어를 마무리하고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야, 낭만의 대명사입니다. 철도를 타고 가다가 느리게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가다 가끔씩 만나는 그 간이역,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그 추억 어린 곳을 찍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역으로 갈지, 아니죠, 어떤 코스로 갈지 궁금하시죠? 놀라운 곳으로 갑니다. 뻔하지 않아요. 뻔한 재미가 있는 곳으로 갈 거니까 다음번에도요, 지하철 여행이지와 함께 갈게요.